안녕하세요. 최일런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분이 식욕이 되지 않게입니다. 지은이는 이유주, 펴낸 곳은 북테이블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비만과 피부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의 복잡한 감정과 식욕의 관계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다이어트나 식이요법을 넘어 건강, 감정관리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다이어트가 힘들다면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는 중입니다. 우선 식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강한 의지로 식욕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 10초 동안 숨을 참거나 1시간 동안 갈증을 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10분 동안 숨을 참거나 일주일 동안 갈증을 참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식욕도 마찬가지다. 우리 뇌의 특정 영역에는 호흡, 갈증, 식욕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산소와 수분, 체지방은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신의 다이어트가 실패를 반복했다면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이다. 그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여 칼로리를 소모하려고만 노력했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덜 먹겠다고 다짐해도 식욕이 폭발하면 결국 패배하고 만다. 내가 아무리 더 움직이려 해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애써한 운동이 수포로 돌아간다. 내 의지는 살을 빼고 싶어 하지만 뇌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든 몸무게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할 때 기운이 없고 짜증이 늘고 온종일 먹는 것만 생각난다면 내 몸과 맞서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억지로 살을 빼려고 하면 할수록 몸은 체지방을 유지하려는 메커니즘을 더 왕성하게 가동한다. 그러면 대사량은 낮아지는 반면 식욕은 높아지고 불쾌한 기분이 들면서 얼른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싶어진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엄청나게 괴롭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요요를 갖고 오며 우리 몸을 쉽게 살찌는 체질로 바꿔버린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해 불행하고 다이어트가 끝나면 곧 뒤따라오는 요요를 겪으며 다시 살쪄서 불행하다. 더 날씬하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우울하고 불행해진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기분과 식욕은 공통점이 많다. 분명히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주먹을 쥐고 싶으면 주먹을 쥐면 되지만 기분이 좋아져야지라고 결심해도 기분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식욕아 줄어들어라 라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친다고 해서 식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소식하는 다이어트로는 살을 뺄 수 없다.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 음식을 무조건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살은 먹는 양에 비례해서 찌지 않는다. 물론 어떤 음식이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도 않는다. 적게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아무 음식이나 양만 적게 먹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 밥은 안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살을 빼겠다는 식이다.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에 기근이 왔다는 신호가 간다. 위장관이 텅 비어 배고프다고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에너지 부족을 알려 절약 모드에 돌입한다. 이렇게 되면 신진대사에 변화가 생겨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들어오는 족족 체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한다. 몸이
자린고비가 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 살을 뺄 수 없다. 만족감이 없는 식사는 잘못된 식사다. 식사를 먹고 난 뒤에도 만족감이 없고 먹은 것 같지 않다면 이는 잘못된 식사다. 배고프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충분하게 먹어야 한다. 충분하다는 느낌은 양에서만 오지 않는다. 음식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다. 배가 빨리 불렀다가 빨리 꺼지는 음식도 있고 배가 천천히 부르지만 오랫동안 든든함이 유지되는 음식도 있다. 음식의 성분에 따라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포만감 호르몬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몸에 기근이 왔다는 신호로 작용하는 특정한 음식 성분도 있다. 적게 먹으면 기초대사량만 떨어진다. 그런데도 음식을 적게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 못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어디인가 갇혀 정해진 양의 음식만 배급받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욕이 솟구쳐도 추가로 음식을 먹을 방법이 없다면 살이 빠질 것이다. 가짜 식욕이야말로 진짜 식욕이다. 위로, 보상, 칭찬, 응원의 의미가 있는 음식. 소아응급실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나의 필수품은 뽀로로 비타민이었다.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으로 온 아이들은 의사인 내 손이 닿기 전부터 울곤 했다. 아이들은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겁에 질려 있었다. 그때 뽀로로 비타민을 내밀며 안녕?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대답해 줄 수 있어? 씩씩하게 대답하면 뽀로로 비타민 줄게 라고 말하면 곧 울음을 그쳤다. 음식은 아이를 달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런 상황은 가정에서도 흔히 벌어진다. 숙제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여기까지 문제를 풀면 아이스크림 1개 먹게 해줄게 와 같은 식으로 꼬드길 수 있다. 좀 치사하긴 하지만 잘 먹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음식에는 위로, 보상, 칭찬의 의미가 있다. 이제 우리는 다 자란 어른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어린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열심히 공부해 힘든 시험에 합격하면 멋진 식당에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고생한 나에게 보상한다. 일하기 싫을 때 과자를 주워 먹으면 일할 마음이 한결 더 생긴다. 열받는 일이 생기면 불닭볶음면이나 엽기 떡볶이처럼 매운 음식으로 기분을 푼다. 친구가 애인과 헤어졌다고 하면 함께 소주를 마신다. 배를 채우기보다 감정을 달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음식은 여전히 위로, 보상, 칭찬, 격려, 응원 등의 감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감정과 상황에 따라 음식이 먹고 싶을 때 느끼는 식욕을 흔히 가짜 식욕이라 한다. 사실 나는 가짜 식욕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한다. 지금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이 상황에서 불닭볶음면이 얼마나 당기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불닭볶음면을 꼭 먹어야겠다는 이 식욕, 이 느낌은 분명 진짜다. 가짜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강하고 생생하다. 음식을 배고플 때만 먹으며 자란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음식을 먹으며 자라고 그 기억은 모두 뇌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리고 우리 뇌는 배고플 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식욕이 생기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가짜 식욕도 내 신경회로가 만들어내는 참기 힘든 욕구다. 저 가짜 식욕이야말로 진짜 식욕이다. 가짜 식욕이라 하면 실체가 없다고 여기고 참거나 무시하고 외면하려 한다. 하지만 가짜 식욕은 분명히 실체가 있다. 허기에서 비롯된 진짜 식욕과 마찬가지로 호르몬이 작용한다. 따라서 위장이 텅 비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가짜 식욕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번번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 무언가를 먹었지만 자꾸만 더 먹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돼지 같다고 자책하지 말자. 내가 오늘 먹은 음식, 내가 처한 상황, 나의 기분, 이 모든 것이 합쳐서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결과로 나온 것이다. 억지로 참거나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파악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와 음식과 기분, 식욕,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 건 누구나 알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드물다. 해야 한다는 걸 알아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 실천하기가 어렵다. 기존 다이어트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는 고려하지 않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만 지정한다. 설탕, 탄수화물, 지방이 가득한 짜장면이 다이어트를 할 때 피해야 하는 음식인 줄 알지만 못 참을 만큼 먹고 싶어지는 게 문제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먹은 뒤 살을 빼려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느니 의지가 부족하다느니 하며 쏟아지는 비난도 결국 그 음식을 먹은 내 몫이다. 식욕을 날뛰지 않게 하는 법. 짜장면을 먹고 싶은 강렬한 식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너무나 먹고 싶어 미칠 것만 같은 식욕은 누구라도 참기 힘들다. 아무리 참으려 애써도 딱 한 입만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한 그릇을 뚝딱 먹어치울 수도 있다. 이렇게 미쳐 날뛰는 식욕에 정면으로 맞서면 반드시 실패한다. 식욕을 이해하고 조절하기 위해 결국 짜장면을 먹는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해보자. 식욕을 느낀 뒤 짜장면을 먹기까지 과정은 4단계로 나뉜다. 1단계 짜장면의 맛을 상상하며 식욕을 느낀다. 느낌. 2단계 짜장면을 먹을지 말지 생각한 뒤 먹기로 결정한다. 생각. 3단계 짜장면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킨다. 행동. 4단계 짜장면의 맛에 만족감을 느끼며 배가 불러온다. 결과. 위와 같이 단계를 나누기는 했지만 보통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특히 맛있거나 자극적인 음식일수록 강한 만족감을 주고 이것은 뇌의 강렬한 기억으로 저장된다. 음식과 식욕에 끌려다니지 않고 식욕을 조절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1단계 솔루션. 식욕을 이해한다. 우리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있다. 이 욕구는 단순히 배부른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온종일 무나 오이만 씹어 먹어도 괜찮다면 누구나 쌀이 쑥쑥 빠질 것이다. 하지만 오이나 무만으로 절대로 식욕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공복에 의한 식욕,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식욕, 몸의 컨디션에 따른 식욕 등 식욕의 종류는 다양하다. 각 식욕의 특징과 식욕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적절한 방법으로 충족해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 솔루션. 어떤 음식을 먹을지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밥이든 빵이든 고기든 칼로리만 같다면 다 똑같을까? 우리 몸은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이며 과학은 여전히 우리 몸에 관해 모르는 것이 많다. 1958년까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중 알려진 것은 약 20종류에 불과하다. 지금은 80종류 이상으로 추정하지만 100종류가 넘을지 혹은 그 이상일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게 의학계의 의견이다. 호르몬의 종류도 다 모르는데 각 호르몬이 언제 어떤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하는지는 당연히 더욱 모른다. 우리 몸은 음식이라는 인풋이 주어지면 그 음식에 맞춰 정교한 아웃풋을 내보낸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 소화관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각종 호르몬,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다 다르다.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많지만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수록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체지방을 줄이고 싶을 때, 근육을 키우고 싶을 때, 염증을 줄이고 싶을 때, 임신을 준비할 때, 노화를 예방하고 싶을 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음식은 다 다르다. 나에게 맞는 음식을 선택하기 위해 몸과 음식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좋다. 3단계 솔루션. 무의식적으로 먹는 습관을 고친다. 드디어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는 행동의 단계까지 왔다.
우리는 살면서 몇십 년 동안 매일 음식을 먹어왔다. 당연히 음식을 먹는 행동에 익숙하다. 아무런 생각 없이도 익숙하게 젓가락으로 밥과 반찬을 집어 입에 넣고 씹어 삼킬 수 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넣으면 뇌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만큼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당한 양을 먹고 수저를 내려놓고 음식의 맛을 100% 느끼며 더 맛있게 먹으려면 무의식적으로 먹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4단계 솔루션. 음식을 먹은 후 결과를 다각도로 살핀다. 음식을 먹으면 그 결과로 맛있다, 배부르다 등의 만족감을 얻는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즉각적인 결과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원한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식욕을 더 치솟게 해 폭식의 마중물이 되기도 한다. 느끼한 음식을 먹으면 상큼한 탄산음료가 당기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생각난다.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나서는 몇 시간 뒤에는 나른하고 힘이 빠지거나 소화가 안 되기도 한다. 배가 아파 설사를 하기도 한다. 며칠 뒤 피부에 뾰루지가 올라오게 하는 음식도 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따라오는 결과가 원인이 음식이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렵다. 음식을 먹은 후 내 몸과 마음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여러 결과의 장단점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배가 고파서 닥치는 대로 먹고 싶다. 그렐린은 위장관이 텅 비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그렐린은 뇌의 시상하부에 전달되어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뭔가 먹고 싶게 만든다. 그렐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우리의 뇌는 몸이 굶주리는 기운 상태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음식을 안 먹는 만큼 에너지를 아낀다. 배고플 정도로 음식을 덜 먹어봤자 몸에서 그만큼 에너지를 더 아끼기 때문에 정작 살은 잘 빠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영양분을 섭취하고 식사를 끝내는 기술이다.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적당히 배부르면 그만 먹는 이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는 기술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 배고픔과 혼돈되는 감각을 구별하자.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배고픈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조금씩 꾸준히 물이나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 나는 출근 후 점심 전까지 차를 2잔 마신다. 이렇게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면 좀 더 차분하게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 속이 쓰린 느낌도 배고픔과 구별하기 어렵다. 너무 빨리 배가 꺼지는 음식이 무엇인지 파악하자. 음식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너무 빨리 배가 꺼진다면 내가 먹는 음식의 종류를 점검해야 한다. 어떤 음식이 적당한 선에서 충족감이 들며 그 충족감이 안정적으로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탄수화물은 빨리 배부르고 빨리 배가 꺼지는 대표적인 성분이다. 단백질과 지방은 소장에서 PYY 분비를 촉진해 비교적 오랫동안 배부른 상태를 유지한다. 식이섬유도 오랫동안 포만감을 준다. 식사에 채소를 꼭 포함해야 하는 이유다. 식사 직후에 먹는 달콤한 과자가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알면서 나는 점심 식사 후 달고 조그만 과자 먹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식욕 조절을 결심한 후에는 과자 대신 다크 초콜릿을 먹기 시작했다. 과자 대신 다크 초콜릿을 몇 조각 먹었더니 허전하다는 느낌도 없고 과자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었다. 게다가 카카오 함량이 85%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포리페놀이 많아 다이어트에도 유리해 일석이조다. 감정과 식습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